천원 밥상 박영숙. 식당을 운영하던 나는 예상보다 높은 매출에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내가 번 것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손님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 당시 인근 상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언제부턴가 두세 달 동안 오지 않아 소식이 궁금했다. 그들 중 2명이 모처럼 식당에 왔길래 반갑게 인사했다. 요즘 통 오지 않고 발걸음이 뜸하네요. 그러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손님 한 명 받지 못하고 문 닫을 때가 허다해요. 라며 한숨 쉬는 게 아닌가. 순간 내가 이들의 심경을 달래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고민 끝에 나는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반응이 좋은 건 아니었다. 꾸준히 식당을 찾던 사람도 발길을 끊고 꺼려하는 눈치였다. 이유를 물으니 무료로 밥 먹는 것이 부담스럽단다. 불편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1,000원의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진심이 통했던 걸까? 다행히 사람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더욱이 1,000원의 아침 식사를 해결한 이들은 직원 회식, 개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다시 식당을 찾았다. 양촌 1호점을 시작으로 낭성 2호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니 역시 나눔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을 체험하고 있다. 인근 상가 직원, 직장인, 노동자, 운동을 마친 어르신 등 오는 이유나 연령대는 각기 다르지만 손님들이 앞으로 더 큰 나눔을 서로 주고받으리라 상상하니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 일하며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났다. 1,000원에 식사하는 게 믿기 어렵다며 한 사람이 찾아왔다. 뚠봉이라는 닉네임의 블로거였다. 그는 아침 식사를 위해 전날 밤 내려와 잠을 자고 일찍 식당 문을 두들렸다. 그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왕래한다. 동네 사람들은 직접 기른 고추며 가지, 각종 채소를 좋은 일에 쓰라며 가져다 주기도 한다. 몇몇 손님은 1,000원이 너무 싸다며 아무리 말려도 5,000원, 10,000원을 두고 간다. 1,000원을 시작으로 곳곳에 행복이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앞으로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만나 김치식당 대표 박영숙님 1,000원 밥상이었습니다. 택시기사와 인생. 택시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실어 나릅니다. 어느 날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을 받고 해당 주소로 가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그는 마음이 급해져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 하다가 일단 문으로 가서 다시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시간이 꽤 지나 문이 열렸고 90 이상 되어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문이 조금 열려 집안이 보였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넘쳐나는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 요청대로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더니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승객을 제 어머님처럼 모셔야죠.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할머니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를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할머니,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으세요? 저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바라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피곤하네요. 목적지로 가주세요.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고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가야지. 할머니, 승객은 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절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2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의 전송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돌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게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진지하게 말입니다.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 생각에 잠겨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연애 편지 강미희. 서울에서 양재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인 여주에 양장점을 차렸다. 그때 내 나이 23이었다. 가게 아가씨가 넷이나 있다 보니 군인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남자 옷도 만드나요? 단추가 떨어졌는데 달아줄 수 있습니까? 가게를 찾는 구실도 여러 가지였다. 어느 날이었다. 한 군인이 셔츠를 맞추러 왔다. 그는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도 매일 와서 언제쯤 완성되느냐고 물었다. 하루는 그가 쪽지를 놓고 갔다. 펼쳐보니 연애 편지였다. 그대를 본 순간 가슴이 뛰고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밤 중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수치인 이름이 없어 나를 포함한 4명의 아가씨 모두 자기에게 보낸 편지라 착각했다. 그러던 중 키다리 재단사가 대뜸 편지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그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순간 나는 뭔가를 남에게 뺏긴 듯 섭섭함이 밀려왔다. 한껏 꾸미고 그를 만나러 간 그녀는 잠시 후 붉어진 얼굴로 돌아왔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아닌 바로 나, 미희라며 토라졌다. 나는 그녀의 마음이 상할까 싶어 나가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에도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수줍게 고백했다. 꽃 한 송이 없었지만 은근한 미로에는 따뜻함이 넘쳤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첫눈 내리던 겨울 부부의 연을 맺었다. 아들, 딸, 3남매가 다 자란 지금 가끔 빛바랜 연애 편지를 꺼내보며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강미희님 연애 편지였습니다.